평생 바람 피우는 남편과 사는 여자 맘을 아세요? 내 나이 벌써 52. 최근에 질건조증까지 생겼으니 남편이란 사람 성관계할 때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뻑뻑해? 아유, 아주 바짝 말랐구만. 제 질건조증을 타박하지 뭐예요. 자기는 바람 피우는 주제에. 하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성적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을 돌아다닐 수밖에요. 우리는 평생을 주말 부부로 살고 있죠. 1, 2년에 한 번씩 건설 현장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오피스텔을 얻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가서 방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콘돔이 나오는 거예요.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뭘 하는지 아세요? 오피스텔 여럿이 같이 쓰는 거 몰라? 그거 어떤 놈이 쓰던 콘돔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아냐. 자기가 쓴 콘돔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자의 직감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 사람 정말 바람 피우는 거면 어떡하죠?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원장님, 이럴 때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이 들 때 아내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거나 알았을 때 네. 아내로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다른 사람이 알까 봐. 네. 그리고 성적 자존감도 엄청나게 떨어져요. 네, 맞아요. 이제 이럴 때 실은 음. 여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혼을 할까? 계속 살까? 예, 그거밖에 없죠. 그쵸?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네. 남편이 바람 핀 것을 처음 발견한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고 네. 죽을까 살까 본인이 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네. 왜냐면 믿었던 남편이 그럴 경우 그 상실감,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네, 그 회복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신과도 가고 변호사한테도 가는데 네. 뾰족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증거 모아갖고 오라고 하는데 네. 증거를 모으려면 이제 변호사비도 있어야 되고 네. 뭐 흥신소비도 있어야 되고 또 네. 이혼하려고 하면 원룸비도 있어야 되고. 저 흥신소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제 증거 모아야 되니까. 네. 그래도 그쵸. 승리를 위해서는 네. 음. 그리고 이제 이혼할 때 네.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고 증거를 많이 잡으려고 하죠. 진짜 현실적이네요, 그것도. 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네. 올 때쯤 되면 네. 지금 남편이랑 사는 게 더 이익이겠다. 그럴 때 오. 원장님 찾아오는군요. 예. 그리고 애를 위해서 그냥 참아야겠다. 네. 그리고 알아보니 바람 안 피는 놈은 하나도 없다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약간 포기 반, 위안 뭐, 반. 위안 반. 네. 내가 이혼해야 되는 이유 10가지,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 10가지 썼더니 그래도 계속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거든요. 그렇게 가지수를 따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 선택 같은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인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한 50살, 60살이 됐고 가정주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거 지출 빼고 남는 돈이 별로 없는데 또 애들도 못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남편한테 차라리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주일에 4번 아니 한 달에 4번 네. 1시간 정도 그냥 해주면 되니까 네. 차라리 일주일에 4번은 20대죠? 네 그렇죠. 선생님? 한 달에 4번. 네.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왔을 때 저는 처음 물어봐요. 네. 남편을 좋아하시냐?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사랑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사랑이 없는 경우는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해버리죠. 그런데 산부인과로 온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거나 아직 뭔가 이렇게 더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래요. 맨 처음에 서로 응. 만났을 때, 썸 탈 때? 네. 그리고 그동안 부인이 남편한테 뭔가 남편이 바람필 만한 이유를 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요. 거기에 가장 큰 게 섹스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프고 피곤하고 재미가 없고 남편이 애무도 안 해주고 막 이유가 많잖아요. 섹스를 안 하는 이유 뭐 100가지가 넘잖아요. 네네. 섹스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막 대해서 결국 섹스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원인일 수도 있고 남편의 성욕은 식욕하고 같아서 배신이나 무슨 그 의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욕망이었고
부인이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야 되는데 음. 먹여주긴 했지만 재워주지 않았고 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책임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여기 왔으면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노력할 그렇군요. 때 뭐가 가장 좋겠냐. 네. 일단은 이제 멘탈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화가 나 죽겠는데 네네. 참고는 있지만 그 화가 실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아직도 우울하고 아직도 불면증 있고 아직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할 때 초심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럼 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아, 먼저 전화해서 데이트하자고 하거나 아,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거나 네. 술을 한 잔 마시거나 네. 젊었을 때처럼 영화를 보거나 거의 연애할 때 하는 그쵸. 행동이네요. 감정적 스킨십을 좀 이렇게 그쵸. 해라. 네. 네. 남편에게 선물도 주고 아, 달콤하게 얘기도 하고 네. 코 먹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연애를 하라 그래요. 아, 뭐 이렇게 연기가 좀 필요하네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혹은 네. 첫날인 것처럼 음. 연애를 해보라 그래요. 아, 만약에 여러분이 네. 이제 지구가 3일 후에 멸망을 해요. 네, 네. 사과나무 심어야죠. 사과나무 심을까요? 섹스할까요? 하겠죠. 제가 100명의 남자한테 물어봤는데 사과나무 심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뭐 한대요? 다 멋있는 섹스를 하고 싶다. 아,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었는데 네. 심긴 심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들 부부 얘기 궁금하잖아요. 네. 더 들어볼까요, 원장님? 네. 사실 전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달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이 필요했고 아이 둘을 다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뇨.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당신 거기 너무 말랐어. 아, 이거 뭐 할 맛이 나야 말이지. 그런데 전 남편의 이런 말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해봤기 때문에 핑곗거리로 내 질이 건조하다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건조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고. 솔직히 저는 아내와 성관계할 때 정성을 들이지 않았어요. 애무도 별로 하지 않고 바로 삽입부터 했죠. 그리고 적당히 사정하고. 그래서 아내가 아파했는지도 몰라요. 전 남편이 절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텐 다른 여자가 많고 아내인 저한텐 그냥 의무방어전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집사람은요, 아내로서 의무방어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아내로서 그냥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심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네. 질 건조증이 뭘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질건조증을 가장 그러니까 눈으로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 여름에 논에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진. 아, 그 정도인가요?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질이 건조하면 관계할 때 상처가 나고 피가 묻어 나오고 그리고 성관계 후에 부인은 방광염이 생기고 질염이 생기고 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아파서 어그적거리고 아,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네. 염증 치료를 병원에 가서 한 1, 2주 하다 보면 또 네. 성관계 할 때가 돼서 네. 또 성관계 후에 또 염증이 생기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질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은 에스트로겐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 외에는 이제 성적으로 흥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삽입이 되니까 마찰을 해서 상처가 나는 거죠. 네. 코감기약 먹어도. 예. 네.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우리 콧물 있을 때 콧물을 말리는 약이 콧물도 말리지만 질도 마르게 해요. 아. 그리고 이제 강박적인 성격이나 완벽한 성격들. 내일 당장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조급함이 있었을 때.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을 때는 실은 질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돼서 릴렉스가 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고 행복할 때 질이 편안해지고 우리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멘탈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혈액순환 이게 다 관여가 돼요.
원장님, 네. 그 위 부부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랑이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의무방어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까요? 사랑이 없지는 않은데 습관적인 행동이죠. 아. 예를 들어 네.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네. 출근하고 뭐 네.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네. 감정을 많이 섞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해야 되는 섹스, 기계적인 섹스. 내지는 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네. 근데 뭐 호텔이나 아니면 야외 가서 밥을 네. 먹을 때와 달리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쵸. 예. 그냥 기계적으로 부부니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도 별로 뭐 불만이 없잖아? 라든가 네. 뭐 우리 이렇게 그냥 살아도 뭐 그냥 행복하잖아 라든가 나 네, 사랑하는 네. 거 너 알잖아? 음. 그러면서 애무도 안 해주고 그냥 넣어서 그냥 피스톤 몇 번 하고 끝내는 거죠. 맨날 하듯이 그냥 음. 앞삼삼 뒤삼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부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남편이 항상 이렇게 하니까 네.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거절하면 또 화내거나 그 다음날 막 그 말투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귀찮아서 그냥 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이 있네요. 그렇죠. 예. 참 부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다 되죠. 호르몬이 네네네. 부족하면 호르몬 보충해주고 네네. 뭐 지리곤조하면 콜라겐 만들어지게 만들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상담을 통해서 특히 남녀가 차이가 나는데 남자들은 여자하고 섹스를 하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섹스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섹스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네. 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사랑한다, 이쁘다, 충분히 애무해주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무시당하거나 맞아요. 정액바지 같은 느낌 드는 거죠. 네네네. 동물적으로 그냥 네, 하는 느낌. 배설하는 행위. 네네. 그러니까 여자는 실은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면서 그냥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가 돈 벌어오니까 나한테 유세 떨어? 라든가 뭐 이 정도만 해줘도 내가 뭐 감지덕지 할 거라고 네. 생각해 하면서도 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않고 해주는 거죠. 음. 실은 속으로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산다는 것이 모든 부부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사귀었을 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노력하죠. 어떻게든 꼬시려고. 꼬시려고 한번 하려고. 한번 하려고 데이트하면서 여자가 뭐 초밥 먹고 싶다면 초밥 사주고 맞아요. 영화 보고 싶다면 영화 사주고 드라이브 하고 싶다면 네. 드라이브 해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부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요즘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 것, 네. 그렇게 처음처럼 대하고 네. 처음처럼 만나고 네. 처음처럼 말을 하는 것이 네.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저는 최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인간은 네. 초심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초심의 마음으로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초심의 마음으로 하면 엄청나게 잘 되겠죠. 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모든 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원장님, 네.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이 부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오래 사는 거 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님들 그렇게 산 거 우리가 봤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열심히 하고 한쪽이 안 하게 되면 지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서로 노력을 하고 한쪽이 힘이 빠졌을 때 인파워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을 내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한 명이 노력하면 예를 들어 한 명이 계속 사랑을 주면 뭐 돌 붙여도 돌 안 듯이 맞아요. 어느 날 그 사람도 깨닫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인파워 해야죠. 같이 방법을 찾고. 네. 그리고 더 간절한 사람이 덜 간절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네. 이게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기본이에요.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우물을 파다 보면 어느 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때가 올 거예요. 네. 혹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정년퇴직을 할 때가 되면 네. 또 남편이 우물을 파게 될 일이 생길 거예요.